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7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S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SM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은 아니나 SM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이후에 지금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있는데요. SM은 여러 차례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선골 반전형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제 이런 갭 상승, 비정상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기업이 가치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현재 재무적인 흐름, 그다음에 투자 현황, CEO의 역량, 앞으로의 뭔가 새로운 사업 투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가 1년 동안, 2년 동안 최근 움직임에서 재무적으로나 현황적으로나 이렇게 급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지분 싸움으로 인한 하이브와 SM의 지분 투자로 인한 주가 상승은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올라가는 움직임이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에서 본 모습과 전혀 이제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보였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M&A 이슈 이런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이 있었죠. 하이닉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 지금도 대우조선,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동안 수많은 M&A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늘 그런 과정에서 그 기업을 인수하려는 자의 움직임과 인수당하는 기업의 움직임, 이런 게 이제 일정한 어떤 특징들이 있죠. 일반적인 특징. 누군가가 물건을 살 때 그걸 일부러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싸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업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내렸다 하더라도 또 기회가 오고 또 다른 기업도 있고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물로 나왔으니까 사긴 사겠는데 둘이 경쟁이 붙어서 이제 마치 이제 옥션 경매처럼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적정 가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매라는 것을 하고 물건을 살 때도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뒤에 그 이상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가를 내는데, 지금 이제 SM 같은 경우는 그 입찰가의 움직임이 좀 비상식적이었죠. 12만원, 15만원 이러면서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SM에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공개 매수로 인해서 오버슈팅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공개 매수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였나? 그냥 장내 매수라는 제도도 있고, 보통 기업들이 기업의 주식을 살 때 장내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그냥 SM에서 거래되는 이 물량을 그 다음에 하이브나 그 다음에 카카오가 그냥 장중에 사더라도 계속 사더라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폭등하지 않는데, 굳이 12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공개해서 공개 매수하겠다 했는데 공개 매수도 안 됐죠, 잘. 그러고 나서 둘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어느 정도 둘이서 그냥 쉽게 또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합의할 거면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너무 이상하다, 좀 과하다 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차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태까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급락. 주식시장이 워낙 비이성적인 행동, 투기적인 행동, 비정상적인 사건 사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슈로 무상증자도 그런 게 있었죠. 하나 예를 들면 노터스라는 종목.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참 재밌습니다. 자, 노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HLB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HLB가 인수했는데 이 기업이 재무적으로
기업 가치가 있는데 그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이제 자본금이 없는 거죠. 자본금이 뭐 시작할 때 자본금이 작았죠. 네, 자본금이 작았습니다. 자본금이 작으니까 지금 뭐 이거를 무상증자라면서 자본금을 높이고 주당 무상증자를 뭐 7개, 8개 준다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재무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얘가 무상증자 100개를 주든 10개를 주든 그냥 한 주대 1대1을 하든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기업의 가치가 무려 10배나 올라가 버린 거죠.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렇죠. 두 달 만에 거의 지금 보시면 뭐 2,000원, 3,000원, 당시 2만원 하던 게 뭐 거의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폭등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죠? 다시 4,000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저도 주식시장에서 이 오랜 기간 동안 보면서 무상증자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특이한 행동이었죠. 특이한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못 모르고 그냥 매일같이 올라가니까 맨날 상한가니까 사람들은 이제 따라 사는 거고, 그거 못 사서 안 달라는 사람들은 또 쫓아가고, 투기적으로 이제 열풍이 분 거죠. 그래서 열풍의 끝에 마지막에는 누가 다 당하느냐? 개인 투자자들. 이번 SM 사태도 결국에는 이런 공개 매수, 이런 폭등 광풍이 가장 큰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개인 투자자죠. 지금 각 SM을 뭐 12, 3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이러한 주식을 이제 늘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급등하고 뭔가 테마가 있고 광풍인 주식은 단기적으로 뭐 5% 10% 빨리빨리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적으로 그 타이밍을,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사고 콕 집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맞을 수 있을지언정 계속 10번, 20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다. 감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명확한 숫자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원론적인, 핵심적인 뭐 이유, 사고, 매수하고 파는 이유가 없고 그냥 이슈로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한두 번 맞았다 해서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10번, 20번 하다 보면 나중에 100번째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이렇게 매매를 계속 100%씩 몰빵으로 하다 보면 그 1억이 한 100번 정도 이런 매매를 했을 때 남는 자금은 대부분 절반이 하다. 뭐 맞을 때도 있겠죠. 한두 번 틀리면 이제 무섭게 됩니다. 맞을 때는 겁 없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1억 했는데 한 1억 1, 2천 버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죠. 적극적으로 나가다가 한번 띡 실수를 하면 이제 이런 걸 한번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SM을 예를 들어서 20, 30% 손절하고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종목을 찾는데 한 5%만 빠져도 무조건 손절합니다. 근데 그 5% 손절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개가 또 급등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혼란스러워지면서 이제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앞으로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너무 급등해 있고, 뭐 2차 전지 뭐 사업만 한다 하면, 사업 보고서에 사업 추가만 하면 주가가 지금 5배, 10배씩 튀어 올랐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죠. 이거를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지금 비이성적인 과열 시장인데, 모든 업종에서 비이성적 과열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특수 업종, 이제 공매도도 제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작은 아이들에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틈새, 그런 얄팍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들끼리 그렇게 그들만 리그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하고 잘못 이용하고 또 욕심에 과다하게 신용 지르고 미수 지르고 빚내서 투자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걸 할 때는 모릅니다. 하고 나서 이제 다 망가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업료를 너무 이제 값비싸게 치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워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SM이라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급등하는 기업들, 비이성적인 광풍이 분 기업들, 재무적인 가치보다 거품이 많이 낀 기업들, 그냥 기대감만
그냥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라고 또 한 번 더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